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일제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3%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은 3% 이상 빠지면서 700선마저 현재 위태한 상황까지 나왔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던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2조 원 가까운 거래 대금을 현재 한국 시장에 좀 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관세 부과 이슈 이후로 처음으로 개장한 월요일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전반의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강달러 현상이 짙어지면서 원화 약세 흐름도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관세 악재였는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꼼꼼히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좀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2,500선을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무너졌고요. 2,40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73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은 7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 3% 정도 빠지고 있다라는 의미는요. 현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3%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했던 우리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관세 부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미국은 누구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있는데요.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방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요. 한국에도 언젠가는 이 관세 부과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오늘 한국 증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관련해서 외신들의 반응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비판을 꽤나 많이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좀 비슷한 평론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에게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일 뿐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뭔가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잘 이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그 목적이 도저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바로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적인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향해서 왜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잡혀야 할 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부과 리스크도 역시나 비슷한 건데요. 블룸버그는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경제 제동이 우려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휘발유 그리고 자동차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라면서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분명한 실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까요? 실제
관세, 실효 관세율을 저희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효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사실상 실효 관세율 부분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0% 관세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것일까요? 어느 쪽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고, 그런데 캐나다로부터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웃기게도 캐나다 에너지에는 10%의 관세만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국민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멘트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에는 10%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배터리라든지 가전의 공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나 이번 관세 부과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는 원래는 2월 1일부터 부과를 할 예정이었는데 막판에 4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국경과 펜타닐 문제와 타협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에 4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은 결국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다소 희망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다만 한국 시장에 문제가 되는 거는요.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이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세와 보조금 취소는 사실상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부각됐던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증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까요? 증권사의 코멘트 정리해보고 가시죠. KB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블 장세에서는 원래 단기적인 급락이 자주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버블 장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급하게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버블이 약간 끼어 있다라고 동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00선 아래에서 2,500선까지 올라왔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은 미국의 지수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버블 장세에 들어섰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게 되면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버블 장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KB증권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추세적인 붕괴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2018년과 매크로 환경이 비슷하지 않은데 중국과 달리 우방국가 관세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아무로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부각되는 쪽은 여전히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KB증권은 관련 산업은 주의하자라고 밝혔는데 관련 산업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가 관련 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자동차 가장 먼저 꼽히고 있고요. 한국 정부에서 내놓은 그러한 자료를 베이스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전, 세 번째는 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큰 게요. 1977년에 WTO의 이 ITA에 따라서 회원국 간의 무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선 꽤나 큰 리스크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업종을 보는 게 맞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관세로부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향이 좀 동떨어져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IT 업종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업종과 종목을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네이버, 카카오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게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솔트룩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탄력이 나타내는 것도 아마 이런 업종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선호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쪽도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 쪽인데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들도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세노텍, 그리고 동국 RNS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간업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넥스틸, 하이스틸까지. 물론
요 테마주격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요, 아마 급등락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테마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 리스크 만나보고 왔고요.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무역전쟁 이슈 종목별, 업종별로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헤드라인들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딥시크 우려, 관세 전쟁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여파에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3%대, 5%대 약세를 기르고 있고요. LG전자의 주가가 장중 한때 77,7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 딥시크의 출현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정 지으면서 반도체와 철강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역시나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수출 갈등 가능성이 커지면서 히토류주의 동반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간 관세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김없이 이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이곤 하는데요. 유니온과 티플렉스, 동국 RNS가 오늘 테마주 안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제한을 걸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에 역시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최대 생산국으로 약 4만 4천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소식입니다. 역시나 테마주 관련 움직임인데 동해에 추가 유전이 있다라는 소식에 이런 기대감 커지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울릉 분지에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추가적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증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동해 가스 석유 매장치 추정치가 지난해 발표되었던 최대 140억 배럴에 더해서 최대 191억 배럴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만 제출이 받은 단계인 만큼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블리츠 웨이 스튜디오가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애플 넷플릭스의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인 중증 외상센터의 흥행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인 중증 외상센터가 글로벌 OTT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블리츠 웨이 스튜디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주연 배우인 주지훈의 열연과 드라마의 흥행이 맞물리면서 이 소속사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주지훈이 블리츠 웨이 주요 주주인데요. 지난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4개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두 번째 헤드라인인 히토류의 강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 국제비상경제권법 IEPA에 따라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인 2월 4일부터 캐나다 등 3국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관세 결정에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반발했고 지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회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한데요. 한 홍콩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중국이 보복 준비를 해둔 상태고 미중 양국 사이에 협상 여지가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여러 차례 좀 공언해 왔었는데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10% 관세는 상당히 스케일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널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는 여러 관련주들이 있는데 동국 RNS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철, 제강, 그리고 기타, 공업로용 내화물 제품의 생산,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히토류 관련 광산을 운영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미중 갈등, 무역 전쟁에 좀 고조가 되는 느낌이 나온다. 이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만큼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강세인 종목, 조금이라도 강세인 종목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은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싹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달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그리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AI 보안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한싹의 망연계 솔루션, 시큐어게이트는 3세대 망연계 모델인 인피니밴드 방식을 최초로 적용해서 시장 표준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파트너 등록을 통해 해외 고객사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시장인 약세일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 초에는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 패스가드 AM이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장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5,950원 부근까지는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45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공략주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권으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3위권으로 네이버, 4위권으로는 카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약 10분 전에 샘 올트만이 카카오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는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권으로는 두산 이름 올리고 있고요. 2위권으로는 이수페타시스, 3위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4위권으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 쪽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위권으로는 SK텔레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코스닥 안에서는 5위권으로 ISC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4위권으로는 페트론, 3위권으로는 HPSP, 2위권으로는 PSK홀딩스, 1위권으로는 테크윙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여전히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으로는 GRT, 4위권으로는 로보티즈, 3위권으로는 리가켄바이오, 2위권으로는 에코프로 BM, 첫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가장 첫 번째로는 카카오를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DB손해보험, 세 번째로는 하이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섯 번째로는 삼양식품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급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한 기업들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에서 5%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크게 출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LG전자,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5위권으로는 디어유, 4위권으로는 클로봇, 3위권으로는 플리토, 2위권으로는 이스트소프트, 첫 번째로는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오늘도 급하게 오르고 있는 카페24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권으로는 D&D 파마텍, 3위권으로는 테크윙, 2위권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1위권으로는 삼양 NC캠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약세를 피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뉴스가 나타난 이후의 첫 거래일인데 아시아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좀 짙게 나타나는데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양대 시장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전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제 개장 전부터 좀 이제 우리 시장에 압력을 가했었죠. 그래서 설 연휴 잘 쉬고 와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어떻게 조상님이 도우셨는지 이제 방어를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는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 캐나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다음은 EU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상대로 이제 대미 무역 흑자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또 타겟 후보 중 하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2월 1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EU도 미리 선전포고했습니다. 우리한테도 관세 부과하면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최종적으로 관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미리 선제 조치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전쟁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원하는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시작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최종 종착지는 중국 역시나 중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기상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끔찍한 것 같은데요. 대왕고래에 이어서 이제 51억 배럴 정도 추가적으로 울릉 지역 쪽에 이제 매장돼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190억 배럴 이상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정치로 한 2,000조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추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갖고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 단기적으로 좀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딥시크 계속 지난주 내내 여러분들 연휴 내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이게 맞는 거야? 중국 건데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어찌됐건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한 의의는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이제 오픈 AI가 본인들이 이제 독점 체제 수준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항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못 따라온다라고 했었는데 또 다른 개념으로 해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독점 체제, 독주 체제가 아니라 이제 대항마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관련주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반도체도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핑계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딥시크 관련 쪽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지수 쪽으로 넘어가면은 코스피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2,500포인트 1월 달은 잘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라고 했어요. 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내려가서 2,400도 깨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니 많이 이랬었는데 우리 증시가 1월 되더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강했었는데 이번에 뭐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밀려 내려왔는데 이렇게 원래 쉬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 N자형도 저항 구간에서 돌파 시도하고 쉬었다가 다시 넘어가는 게 기본 패턴인데 그 기존 패턴대로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위에를 살짝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미 쪽과 유럽 쪽이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이 되는지를 잘 보면은 우리나라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저는 코스피가 많이 못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1월 효과 코스닥이 크고 2월까지 이어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왜 밀려 내려오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거의 1% 가까이 더 밀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거 또 3% 중반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코스닥은 생각보다 더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횡보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730포인트에 도전을 계속하면서 붙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횡보하는 수준이죠. 횡보하는 구간보다 약간 내려와 있는데 뭐 크게 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0.5%에서 1%만 올라와도 기존 횡보권 추세에 다시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여러분들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2월까지 1월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분들께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잘 피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초에 소나기들이 있는데 자, 트럼프 관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딥시크 AI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주 내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피해가는 전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해서 끝이냐가 아니라 잠깐만 피신해 있다가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나기예요. 소나기는 지나가는 비고요. 잠깐 피해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해가 쨍쨍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가 오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돼서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압박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의 소나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고 FDA 문제도 자꾸 트럼프가 다시 하자라고 하니까 해결은 해야겠지만 이 부분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 증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조정의 핑계 정도로 사용된다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주는 제가 지난달에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한 템포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템포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도약을 노린다. 우리 말로 없는 뭐 종목들에도 반도체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들 한 템포 쉰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고 오히려 기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 찬스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번 주 중반 정도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쇼크 피하기. 어닝 시즌에는 항상 어닝 쇼크, 특히 코스닥 관련주들 이제 이번 달에는 좀 뭐 대거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거의 뭐 마무리되는 시즌이 이제 2월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관련돼서 좀 좋아지는 종목들을 관심 가지시고 뭐 예상치가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하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니까 잠깐 피해 갔다가 앞으로 좋아질 섹터다라고 하면은 잠깐 피했다가 실적 발표 나고 다시 관심 가지면 된다. 이 정도로 압축해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리스크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피해 가시고 수급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또 바로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장중에 나와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이 2시 10분 이 파이널샷 시간을 집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이 소나기도 모두 피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2월 시장 개장과 함께 우리가 우려했었던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불거지게 됐고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소나기처럼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타 종목 콘텐트리 중앙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작년에 최고 인기작 중에 하나였던 흑백 요리사 관련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흑백 요리사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쪽 사업이 이제 회복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금 수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해서 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배우분들 몸값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뭐 얘기는 많았는데 어찌됐건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어야지 이제 제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는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조금 주춤했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워낙 뭐 대작들을 많이 이제 뭐 출시한 이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공급 계약 갱신을 했죠. 그래서 2분기부터 해가지고는 이런 수익률도 다시 좀 이제 갱신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 통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기존에 뭐 최근에 흑백요리사뿐만 아니라 뭐 범죄도시 개봉할 때도 그랬고 뭐 수리남 때도 그랬고 하나도 수혜를 받은 게 없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저는 그래도 10,000원 아래 있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적자 기업을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이제 기업에서 이제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고 SLL 중앙이 또 이제 자회사로서 가장 뭐 핵심이죠. IPO 준비를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눈치만 보고 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뭐 얘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뭐 작년에 뭐 티빙 쪽 합병 이슈 때문에 좀 미뤄졌는데 올해 다시 한번 뭐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생각날 수 있고요. 그리고 키즈 카페 플레이타임. 요즘에 키즈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멀티플렉스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키즈 카페 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외형 성장을 이룩하고 실적적인 측면을 이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올해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닝이 바뀌는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되는 이런 시즌이 올해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돼야 그래도 기대감이라도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시작 템포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안타 종목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큰 비중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수익금의 일부씩 해서 천천히 매달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반기 정도까지 노리고 가기에는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좀 멀게 좀 하반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루타 종목은 블리츠 웨이 스튜디오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하나 이제 중증 외상센터인데 주연 배우 주지훈의 소속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잠깐 보려고 했다가 뭐 처음에 주지훈 씨 등장하고 잠깐 부분만 보고 더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만큼 제가 좀 요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장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제 웹툰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웹툰에서 이제 나온 원작이 웹툰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흥행으로 이제 생각보다 더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애초에 제작할 때 시즌 1이 잘 되면은 시즌 2에서 3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든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리즈물로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니까 앞으로도 이 돌풍을 이어나가길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교육방에는 어제도 이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이 종목이 오늘 정도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제 제가 좀 의심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심이 확신이 되면서 아침에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갭상승해서 치고 달릴 때보다는 이렇게 밀려 있을 때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밀려 있는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배우 주지훈 씨가 이제 5%대 5.73%의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제가 VFX 계속 강조해드리죠. 콘텐츠 쪽은 VFX 특수효과 쪽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작 역량을 계속 강화하면서 자체적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뭐 작지만 강해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루타 종목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루타 종목으로 블리츠 웨이 스튜디오 살펴봤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저도 이제 연휴 사이에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시즌 2에 대한 예상들이 이제 팬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오징어 게임 2와 함께 많이 언급이 된 종목이고 주가 급등세 이미 연출한 바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징어 게임 2 다들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기대만큼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오징어 게임 3를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징어 게임 3를 또 기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뒤로 하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글로벌 93개국에 출시를 했는데 9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1편처럼 오랜 기간 동안 1위에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비를 1,000억 원이나 들였는데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정작 출시된 다음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보이면서 좀 바닥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3가 좀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2가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에 좀 당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상반기에 이제 뭐 개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6월 27일 날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당겨지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는 기존의 오징어 게임 2처럼 미리미리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리 당겨다가 사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2월 하순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레몽레인이 이제 그 아티스트 스튜디오랑 이정재 씨랑 위직 스튜디오랑 해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자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정재 씨 효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호타준족의 3루타로 선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천천히 콘텐츠주 같은 경우는 급할 게 없습니다. 다들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 3루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즌2가 끝나면서 시즌3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흐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만루홈런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 그 전에 그동안의 만루홈런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갈까요? 네, 그동안 1월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종목 말로 홈런이 목표였는데 4종목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초과 달성을 했고 제가 2월 목표 미리미리 공개해서 알려드렸죠. 2월에는 이 수익률을 3자릿수로 넘겨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목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요 3, 4, 5위에 있는 이 섹터가 다 반도체 관련주다 보니까 딥시크 때문에 이 종목들 좀 쉬고 있는데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휴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수익률은 제가 볼 때 2월 하순이 되면은 다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외에도 바닥권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1차 목표치 달성한 다음에 쉬고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의 변동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조선주는 살짝 쉬었다가도 괜찮은데 전혀 쉬지 않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상적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도 말로 없는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만루홈런에서 이제 1차 목표가 터치하고 2차 목표가까지 만나야 이제 만루홈런 딱지를 붙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2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새롭게 탄생할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콘텐츠 업종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덱스터를 선정해 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VFX 쪽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일정 부분만 특수효과를 가미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도 특수효과를 넣고 그리고 이제 뭐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효과를 넣고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2에도 이제 디지털 색보정이랑 음향 작업을 같이 참여를 했고 사실 시작은 뭐 신과 함께 때 좀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난 이제 영화인데 그 당시에부터 특수효과를 이제 담당을 하면서 유명해진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작이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뭐 아바타2랑 뭐 크게 연관은 없더라도 이런 뭐 특수효과가 가미되는 영화들이 나온다라고 할 때마다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그런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오징어 게임에도 참여하고 이런 기업이니까요. 이 기업의 기술력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쪽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나 이런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이유 씨도 이 아웃도어 브랜드 쪽 광고를 하면서 이제 덱스터와 함께 협업을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장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서욱 감독이랑 5번째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조영웅전 이 설날 맞춰가지고 이제 중국에 개봉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덱스터의 역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7,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000원에서 7,050원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데 7,050원 아래서만 관심 갖는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들어올 때도 봤는데 한 7,020원, 3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충분히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9,000원 구간은 기존에도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니까 9,000원 구간까지 1차 저항으로 보시고 10,000원 단위는 이제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고 7,000원부터 해서 10,000원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00원 정도를 이제 2차 목표치로 본 다음에 10,000원 돌파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가 또 교육방이랑 그리고 이 말로 없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음 이제 목표치 그리고 저항 구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로 6,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리스크 관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라서 아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덱스터를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1차 목표가 9,000원, 2차는 10,0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좀 전략을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조정입니다. 조정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다운 수석연구원님은 저희 파이널 샷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오셨을 때 시장이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시장이 이제 긴 연휴를 뒤로 하고 개장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좀 지수가 급하게 빠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2에서 3%. 뭐 딥시크 우려도 있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예정되어
어떤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통령으로 좀 당선이 됐을 때부터 관세라든지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들을 누구나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제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라든지 무역 규제가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이 부국해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도구, 협상 도구로서 쓰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 부과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이미 또 딥시크발 AI 쇼크가 좀 불거지면서 이 부분 역시도 시장에는 조금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딥시크 충격 여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갈 텐데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딥시크의 충격을 이 정도로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딥시크 충격 여파 좀 자세하게 만나보고 갈까요? 네, 설 연휴 동안 딥시크 이슈가 터지면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AI 관련주들이 대거 좀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SMR이라든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고성능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 그리고 전력 기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모두 다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시장의 평가를 살펴보면은 일단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렇게 좀 훈련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수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여파는 총 3가지, 시사점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시사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의 훈련 비용이 효율화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에 대한 비용 이슈가 다시 한번 환기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훈련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를 통한 활용에 대한 문제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은 이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 충격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딥시크가 이렇게 충격을 준 거는 사실상 AI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방증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적은 비용을 들였다라는 부분만 봤을 때 앞으로 그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나오지 않을 걸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또 괜찮은 실적을 내면은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발표를 완료를 했는데 다행히 AI와 관련해서는 캐펙스에 대한 부분을 낮추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들 역시도 약간의 톤 변화는 있으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환기시켰다라는 제 생각을 조금은 환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는 얘기는 앞으로의 AI 활용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보면서 혹은 어떻게 좀 딥식에 대한 결론이 도출이 되냐에 따라서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조금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당장의 시장 환경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크로 이슈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가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메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매크로 이슈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 일중 변동성들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빛을 발하지 못하겠으나 이러한 매크로 이슈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잠잠해지고 난다면은 다시 한번 실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좀 시장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속속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지난주에 메타가 대표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인 이벤트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가려서 현재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좀 거치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은 좋은 실적을 나타낸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 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CPI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떤 지표들이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총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지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월 초마다 발표가 되는 ISM 지표, 이렇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을 시켰고,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전체의 성장성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약간은 덜면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발표되면서 좀 긍정적이라면은 시장의 분위기도 약간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지표 얘기를 드렸는데,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지난 12월 지표가 발표됐을 때 서프라이즈가 좀 크게 기록이 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월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금리나 혹은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ISM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ISM 지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도 좀 연관성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로 들어서면서 주식시장 환경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변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주식시장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기 때 무역 전쟁을 중국과 했죠. 그때 당시에도 2018년 3월에 슈퍼 301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관세 전쟁이 좀 완화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하면 1년 7개월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았고, 미국 시장 역시도 급락했다가 반등하면서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중국에서 관세 이번에 좀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이 된 3개의 국가인데, 이들 국가에서 이미 트럼프 2기 정권에서 어떤 이런 관세에 대한 제재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만큼 긴 시간의 변동성 확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점이 그나마 좀 안도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변동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전의 1기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장기화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정리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또 어떨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사실 지수만 봤을 때는 지난해 미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했고요. 다른 뭐 국가들 대비해서도 꽤나 부진했는데, 그런데 뭐 밸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제는 밸류만 봤을 때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25년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25년 전반적인 흐름은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생각을 했을 때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너무나 높은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좀 긴 기간 동안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비미국 국가들의 경기가 좀 회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매크로 환경이나 가격 레벨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좀 환율 측면에서 원화가 좀 강세를, 약세를 좀 회복해 나간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미국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짐으로써 다른 투자 자산을 모색해 나가는 가운데서 한국 주식 역시도 좀 그 물망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109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변동성 확대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수출과는 관계가 없는 서비스 관련 업종들, 예를 들면 뭐 엔터라든지 소프트웨어, 게임 같은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시다가 그 이후에 하반기 시장을 기대를 했을 때 대형 수출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상황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 그리고 중국 정부 모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이다 라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강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총리인 주스틴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이번 관세 조치를 미국과 체결한 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서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법적 구제 수단을 분명히 추구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화장품과 와인 등 대미 보복 관세 품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00억 캐나다 달러가 넘는 수준의 품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역시 WTO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WTO에 제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도 보복을 구체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비 대통령의 경우에 현재 SNS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곧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인데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위주로 관세 부과를 우리나라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 지원자인 하워드 러티릭이 청문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이 미국의 선의를 이용해 왔다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이 그 예다라고 꼽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가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쪽이 아무래도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산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 미국 빅테크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부정적인 트럼프 관련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전 자동차 분야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멕시코의 가전, TV 등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회사 안에서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트레지스, 멕시코의 생산 공장 역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의 고율 관세가 확정되게 되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생산 강화로 관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모두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죠. 캐나다에 합작 공장을 짓는 중이거나 최근 완공한 상태인데 역시나 25%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게 된 이 상황에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관세 관련해서 뉴스플로우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듯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관련된 아주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이 그 충격을 그대로 안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혜를 볼 업종 테마 원픽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태양광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좋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신재생 쪽은 좀 크게 죽을 거다 이러한 의견들도 나왔는데 막상 또 새로운 2기가 시작되고 나 보니 태양광 쪽이 특히나 주가 괜찮고요.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네, 일단 오늘 올라가고 있는 히토류를 선택을 했었는데 일단은 매수로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태양광 쪽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 거보다는 만약에 히토류가 좀 눌려준다면, 만약에 내일 눌려준다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대로 올라가면 솔직히 따라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태양광 쪽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히토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시장 좀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이건 안 되겠다. 따라잡기 좀 힘들 것 같다. 나도 박근혜 이사님처럼 같이 태양광으로 가겠다. 의견 변경하신 걸로 알겠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이사님. 네. 처음부터 태양광을 선택해 주신 박근호 이사님의 의견 네네.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네, 일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장 휴장이거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날 이제 다음 날 우리나라 시간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힌트를 주는 게 이제 위켄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일요일 날 1.7%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움직임이 없는 지수인데 위켄 나스닥이 1.7% 빠지는 거는 진짜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약간 굉장히 힘든 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관세에 대해서 제 짧은 좀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중국, 미국, 캐나다 쪽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쪽으로 처음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그 관세를 맞은 국가가 그걸 이제 수용을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 큰격이 크진 않을 텐데 보복 관세를 바로 천명을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한테 시범 케이스를 먼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봐라, 우리나라는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가까운 나라도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데 니네 나라라고 우리가 안 하겠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올라가고 관세가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고 이제 물동량 줄어들고 이제 경기 침체 오고 이런 순서로 이제 시장이 시나리오를 좀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초반에는 지수가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도. 근데 그 후에 2년 동안 굉장히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대중 무역 전쟁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약간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태양광이냐는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는 뭐 하나 큐셀이라든가 아니면 OCI 에너지 미국 쪽에 다 이제 공장화가 현지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OCI 에너지가 미국 텍사스 공장이 가동률이 100%다라는 기사가 아마 지난 주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출하를 앞둔 물건을 폴리실리콘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사무실에까지 쌓아놨다고 할 정도로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고 이제 현지화됐고 관세에 좀 프리한 일단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번에도 좀 제가 말씀드렸던 OCI 홀딩스 쪽이 가장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도 OCI 홀딩스가 탑픽 종목이다. 보니까는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급하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OCI 홀딩스 1.3% 하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방 압력을 잘 견디고 있는 OCI 홀딩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괜찮네요. 네.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 마음을 바꾸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태양광을 보고 계시다면 종목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도 괜찮아 보이고요. OCI도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이제 태양광 쪽은 이미 좀 관세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이미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은 20선이 60선을 조금 이제 상향 교차하는 흐름을 현재 차트상 보여주고 있고 120선 아래에서 이제 막 120선을 다시 재차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상태인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수혜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지금 20선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잘 지지받으면서 밑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만 조금 잘만 해주신다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최소한 24,000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OC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5% 정도 조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선 자리를 터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렸기 때문에 60선 자리에서 강력한 지지 여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가 63,700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64,000원 지금 가격부터 63,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상승력을 재차 만들어준다면 120선을 돌파하면서 77,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로 분할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께 지금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느 업종이나 테마를 원픽으로 보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히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고 관련된 기업들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두 분 다 태양광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히토류를 보고는 있지만은 지금 너무 또 상승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따라잡기엔 좀 위험한 구간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고요. 태양광 기업으로는 OCI 홀딩스, OCI 하나솔루션 만나보고 왔습니다. 시장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 다소 암울한 실적을 기록했죠. 범위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분기 대비 2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회사 측은 1분기에도 메모리 부진 이어질 것이지만 2분기에는 회복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1분기 실적 전망은 약간 흐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부분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요. 메모리 부문 업황 둔화 영향이 이어지면서 출하 감소와 가격 하락의 이중고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엑시노스, DDI 등의 부진으로 시스템 LSI 부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파운드리의 경우에도 당분간 낮은 가동률과 엄청난 고정비의 부담으로 가시적인 실적 개선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STC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둔화 여파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1.7조 원 규모의 매도 규모가 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망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부서진 외양간과 실현의 계절이다라고 삼성전자를 평가했습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27.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삼성은 이미 많은 소들을 잃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서진 외양간을 다시 잘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괜찮은 소들이 잘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 부진이라는 실현의 계절을 견뎌야 한다라면서 목표 주가 72,000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4분기 실적 리뷰를 마린못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아직 첩첩 상중이라면서 미국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로 인해서 1분기에 HBM 매출 다시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바라봤습니다. 파운드리 비용 역시 상승하면서 조 단위의 적자가 1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1분기에 실적 바닥을 지지한 이후에 주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분기까지는 다시 한번 실적이 내려앉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71,000원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이 밖에도 목표 주가를 68,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변화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3시 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부당 합병 그리고 회계부정의 혐의가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무혐의, 무죄로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서 1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는 삼성물산 주가가 전체 지수 대비해서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법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조작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는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또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밸류업 공시 함께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러한 선고 때문에 약간의 좀 타격이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물산 쪽에서 좀 반응이 괜찮습니다. 0.7% 하락세, 전체 지수 대비해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쪽의 주가와 좀 크게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또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0.9%의 하락세, 11만 8,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분과 함께 또 주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아마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기업일 것 같기도 한데 최근 한국 시장에서 경동 나비엔 빼놓고는 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꽤나 괜찮았고요. 그런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부터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주가 떨어졌을 때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히려 유입되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 지금 보니까 오늘 장중에는 77,90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보셔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그렇죠. 경동나비에는 이제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거의 보합권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왜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이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제 컨센서스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 다 좋았죠. 영업이익만 빼곤 다 좋았습니다. 이제 전년 대비 다 살펴보면 매출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안 좋은데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좋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외와 이제 평가이익이 좀 증가를 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만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나쁜 게 아니라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나빠 보이는 어떤 그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영업이익이 왜 축소됐냐?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 부분 좀 살펴보면 미국 쪽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고 수출이 7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 쪽에서 이제 신제품을 내놨을 때 프로모션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판관비 같은 경우도 다 달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약간 손실이 있었다라고 경동납이 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들어가는 비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제품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난방 방식이 이제 퍼네스라는 방식인데 경동납이 이제 온수 보일러고 미국은 퍼네스인데 퍼네스가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호텔 가면 에어컨도 없고 어떤 난방 장치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길다란 구멍 같은 데서 이제 찬바람,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퍼네스라는 방식인데 지금 경동나비엔이 진출해 있는 온수 보일러 시장 대비해서 6배나 높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걸 쓴다는 소리죠. 연간 470만 대 규모인데 경동나비엔이 이제 그쪽에 진출을 해서 이제 그쪽 시장을 얼마나 좀 침투를 하고 마켓시어를 올리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오히려 올랐어도 할 말이 없는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이어령, 비어령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좀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고 그 전거래일, 전전거래일의 급락은 글쎄요 좀 설명이 되지 않는 좀 과도한 하락이다. 좀 주가가 좀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겨울이 생각보다 안 추워서 네. 앞으로도 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살짝 단순한 의견이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주가는 그러한 미묘한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춥다라고 해서 이런 보일러나 이제 퍼네스 같은 걸 집에서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중요하긴 한데,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그 바닥이 따뜻한 이 경동나비에는 이 온수 보일러 쓰면 못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일러 맛을 한번 네, 이제 보면은 맞습니다.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뭐 K 보일러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제품만의 강점으로 앞으로 괜찮은 실적 보여줄 거고 앞서서 나왔던 실적, 어떤 실적을 내놨어도 사실 시장에서는 분명히 매물이 나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해진 것으로 보이니 매수 의견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고 갈게요. 두 번째 기업은 유니드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오늘 4.9%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이 오늘 지금 시초에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 정책주더라고요. 네. 그죠? 그 유니드도 현재 좀 거기에 좀 엮여서 오늘 장중 11%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조금 이제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탄소세 도입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현재 상승력을 좀 이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좀 배출을 좀 하는 상품, 즉 제품을 좀 만들 때, 생산할 때 또는 사용할 때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탄소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제 관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특히 이제 유니드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이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이 이 탄소 포집 이제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흡수제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 탄소 포집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불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가 4년에 걸쳐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탄소 포집 경영 대회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진행이 되면서 4월 22일 날 그 결과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월, 3월, 4월 달까지 이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탄소 포집 관련 기술에 좀 투자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자회사인 원포인트 파이프사가 이 직접 공기 포집을 통해서 만든 탄소 배출권 50톤을 현재 구매를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금 불거지고 특히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라토스 같은 이 직접 공기 포집 관련 시설을 현재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제 50만 톤에 대한 이산화탄
이산화탄소를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이것을 향후 이제 100개까지 더 증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니드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실적도 지난 2023년에 영업이익이 저점을 찍고 다시금 또 2024년에는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에는 올해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적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저평가된 회사다. 그래서 지금 6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잘만 모아 가신다면 120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시세를 조만간 한번 맛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력은 77,000원인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8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포즈의 테마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박정식 파트너님의 원픽은 유니드였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세 번째 기업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코스닥의 188위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3,486억 원짜리의 스몰캡인데 하이로코리아 오늘 0.8% 하락세 28,3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또 익숙한 기업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피팅 3대장이죠. 하이로코리아, 이제 성광, 태광, 이제 성광 밴드 세 종목인데 하이로코리아가 같은 피팅인데 왜 성광 밴드, 태광은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하이로코리아는 이렇게 좀 주가 흐름이 지난달에는 작년 말에는 좀 좋긴 했었습니다만 왜 다른 기업들보다 못 올라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 턴이 안 와서 그런 건데요. 이제 성광이나 태광이 하는 것은 용접용 피팅이라고 하고 이제 하이로코리아가 하는 거는 이제 개장용 피팅이라고 하는데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용접용 피팅은 실질적으로 가스를 운반하는 굉장히 큰 그 가스 배관을 붙이는 이제 연결하는 그 피팅이 이제 성광 그 밴드 그다음에 태광이 하는 거고 개장용 피팅은 하이로코리아가 이제 부동의 1등이긴 한데 개장용 피팅이 뭐냐면 이 용접용 피팅 아주 큰 파이프라인이 안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게이지 같은 거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은 뭐 어떤 가스 배관 같은 데서 이제 유리가 이제 뭐 달려 있어갖고 동그랗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개장용 피팅인데 발주가 용접용 피팅보다 개장용 피팅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실적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태광 그다음에 성광밴드의 용접용 피팅은 발주가 먼저 나와서 수주를 먼저 했고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로코리아가 하고 있는 개장용 피팅은 발주가 그 다음 차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태광, 성광이 주가가 견조하다라고 하면 하이로코리아가 아마 주가를 많이 따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만나보고 왔고요.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8% 가깝게 급락세.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일단 인쇄로 기판 전문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 MLB라는 고다층 기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항공 기업, 즉 인공위성 쪽에 이제 탑재가 되고 또 이제 AI 가속기 쪽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이제 그 하드웨어 쪽, 온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AMD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MI325X라는 이제 인공지능 AI 가속기 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탑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적 또한 이제 저점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기술적으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빠졌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로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16,600원, 그러니까 지금 17,000원대부터 16,600원 정도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21,000원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하락력을 좀 기회 삼아서 저점 매수에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덕전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크게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유에스테크 100이 2.5%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시장의 좀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들과 개파락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도 좀 강하게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만 9,100억,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 현선물 합치면 1조 7천억가량 좀 매도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이어진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장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도 좀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에 대한 단발성 충격이 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 점이 좀 그래도 주 수요일까지 이상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과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좀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현대건설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현대건설 역시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 다만 최근 현대건설이 지금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현대건설이 좀 강하게 바닥권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4년도 4분기 대규모 손실 관련 1조 5천억 원을 실적에 반영을 하면서 25년도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웨스팅하우스와 슬로베니아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개발 사업 타당성을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만큼 다른 건설사에 비해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 상승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건설 바닥에서 좀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세 악재 우리 시장 결국 큰 폭의 약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우리 시장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의 기술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터질 게 터진 것 같은데 네.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실 관세 부과 관련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역시도 계속 말을 해왔었던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까지 오늘 시장에 강력한 쇼크로 이제 발현이 될지 저도 의아했었는데 오늘 이제 국내 증시만 이 같은 하락세가 나온 게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대만 갑권 지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동아시아 지수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는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영향이 물론 이제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관세 부과 관련 이슈가 이번 주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4일이죠. 이때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서 보복을 하겠다라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협상 카드를 지금 만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협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맞불 보복에 대한 우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크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럽까지도 지금 관세 부과 관련 이슈가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관세 부과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뻗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려감을 잠재우려면 결국에는 현지 시각으로 이제 4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타개에 나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월요일이 좀 강력한 좀 고비 구간을 넘어가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외국인도 1조 1,700억
1000원대에 매도세가 나왔었고 오늘도 그와 이제 비슷한 수준의 순매도가 한번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이제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같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폭락세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올라갔었던 이제 테마 섹터는 딥시크 관련 이제 섹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일부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이제 관세 쪽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계속 늘 말씀드렸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후장까지는 좀 강하게 갔었던 섹터가 대왕골에 이어서 이제 마기상어 관련 이슈가 또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석유와 같은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외에 사실상 나머지 이제 관련 섹터들은 전부 다 이제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금 시장이 반등을 주면은 같이 또 올라오는 그런 또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사실상 좀 관망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이번 주까지도 단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이런 관세 부과 이벤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부과 이슈 속에 강달러 현상이 짙어지면서 원화 가치 급락 흐름도 나타났고요. 원달러 환율 치솟으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도 2% 넘게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2,453.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64포인트나 급락하는 흐름. 코스닥 역시 3% 넘게 빠지면서 코스피보다 낙폭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704.2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 역시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거래소에서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팔아치웠는데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9천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도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3천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나홀로 매수세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 나홀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2월 3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지수가 2에서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꽤나 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일은 시장이 부진했을 때에도 사실 쉬웠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안에서 1조 원 가깝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문제고 달러 인덱스도 문제고 관세 부과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긍정적인 모멘텀은 없고 악재의 모멘텀만이 시장에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러한 장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밑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 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14원 이상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1,350원대에서 1,460원대까지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마감 종가가 외환 시장 종가가 1,467원대입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특히나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팔면서 또다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외환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로 인해서 좀 내렸습니다. 코스피 2.5% 넘게 하락하면서 2,453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3%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700선은 좀 방어가 됐습니다. 703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삼성물산을 부당합병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통상적으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은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 시장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를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내일 시장 개장하자마자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뭐 종목들의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투자 심리를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SK 하이닉스 오늘 더 빠졌습니다. 4% 이상의 하락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관련된 이러한 좀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도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 좀 겁을 먹었습니다. SK하이닉스 4% 이상의 하락세 19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LG엔솔도 4.4%, 전기차라든지 뭐 전체적인 차량의 판매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방 압력을 아주 강력하게 견뎌낸 기업이고요. 109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9% 넘게 하락세 20만 2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오늘 현대차보다 더 빠졌습니다. 5.7% 넘게 빠졌는데 기아의 경우에는 멕시코를 우회해서 미국 측의 차량을 판매하는 비율이 현대차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 비교해보자면 기아가 조금 더 빠졌고요. 셀트리온 2%, KB금융 3%, 우선주 2.7% 모두 다 내린 가운데 네이버 오늘 시장에서도 강보합권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1만 7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5%, 에코프로비엔 9%, 오늘 코스닥이 3% 이상 빠진 이유입니다.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이 보시다시피 5에서 9% 넘게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를 좀 짓누르는 역할을 했고요. HLB 1%, 에코프로 6% 넘게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이상 상승했는데 일단은 로봇 쪽은 계속해서 좀 괜찮은 그러한 이 흐름이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30만 9,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 8%, 삼천당제약 7%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니만큼 많은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9,168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화학 쪽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 공세로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좀 흐름,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을 봤을 때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오늘 또 코스닥의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휴젤이 오늘 1.2%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을 그래도 강하게 견딘 업종, 바이오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하방 압력을 단단히 견뎌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시장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의 관세라는 리스크를 마주한 우리 시장 이렇게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앞으로 관세 관련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떨지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려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측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트럼프를 또 모르지 않잖아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제 현지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좀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이 좀 큰 이제 하락폭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락을 잡아주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이런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지금 미국 내의 여론 쪽에서도 정치권이나 뭐 기업들 내지는 관련 유권자들 역시도 이런 이제 관세 반대 목소리도 최근에 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멕시코 쪽에서 지금 플랜을 A, B, C 세 가지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플랜 A가 이 바로 직전에 미국과의 직전 협상을 통해서 관세 조치를 좀 피해가는 것을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 관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무역기구 WTO 이제 제소를 통해서 부당 관세다라는 쪽으로 이제 제소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지금 과정이 어떻게 가는지 일단은 대외적인 이슈 이벤트부터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관세 부과 관련해서 북미 지역과 경쟁력 유지를 지금 중요한 의제로 최근에 또 통화를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관세 부과를 하긴 하지만서도 양국 지금 정상이 지금 공통 관심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자라는 쪽으로 또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세 부과에 있어서 직전 협상 가능성이 일단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나리오로 본다면 부정적인 그 방향성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뭐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한번 나와주고 나서 후 협상 체제로 가주는 그런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를 일단은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악으로 이제 좀 면피만 하려면은 당연히 좀 협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동아시아 증시도 크게 좀 출렁였다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쇼크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그 시장 달래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전반적으로 그 여는 총재들 발언이 잇따라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애틀란타 여는 총재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목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는 이사,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는 총재나 내지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같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직까지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빅테크 이제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 섹터들이 지난주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또 낙폭이 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이 낙폭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런 이제 부분들도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이번 주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조선주 또 금융주들 위주로 또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실적에 대한 이런 이제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영향은 화요일과 또 수요일까지 이어질지언정 이런 이제 관련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온건하게 계속 이제 주 후반부로 가주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세워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지난 2018년에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타격이 있었고, 당시에 2018년 10월에 가장 타격이 컸을 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조 원가량을 순매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주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 마기상어 관련 또 이벤트가 오후장까지 또 계속 움직임이 나왔던 걸로 봤을 때 관련 이런 테마가 시장에서 계속 또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면 결국 또 테마 섹터가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테마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관련주 중에서 화성밸브 주목해 보고 있고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대왕고래 이슈가 지난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또 움직임이 나와줬다면 오늘 이런 마기상어 이벤트로도 움직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특히나 최근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인 해군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관련해서 협력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네.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마기상어, 거기다 더 이어서 미국 MRO 사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세 가지 모멘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중소형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기상어 이슈를 보자면요. 최대 51억 배럴 정도 규모의 석유가스가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더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 용역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 지난번에 대왕고래 발표한 액트지오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또 이곳 역시도 추가적으로 매장되어 있다라는 게 나중에 추후 밝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대왕고래가 140억 배럴 정도였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최대 190억 배럴 정도까지도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추 작업 중에 있잖아요. 네. 12월부터 이제 시추산 웨스트 카펠라호가 탐사 시추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 분석 결과가 5, 6월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네, 그러니까 이제 마기상어 이슈로 계속해서 이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약간 시장에서 불을 계속 지피면서 네. 5, 6월 달까지 관련 이벤트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화성밸브가 또 이제 시추 이런 거 탐사할 때 가스관 또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화성밸브가 아무래도 국내 1위 밸브 제조 업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가스관뿐만 아니라 선박용 밸브도 취급을 하고 있어서 미 MRO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조선업 그 업계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또 가스관 쪽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도 오늘부터 좀 나와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관련 종목이 중소형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바뀜을 자꾸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밸브 일단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종목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은 갭상승으로 떴기 때문에 음봉으로 차익 실현이 한번 일부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마감 9,770원인데 9,000원 구간대에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면서 손절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11월 달 기점으로 해서 정고점 구간대인 12,500원 단기 목표 구간 세워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왕고래 이슈가 이제 마기상으로 진화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테마주들이 많은 탄력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 화성밸브 살펴봤고요. 목표가 12,500원으로 설정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내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영향으로 급등했습니다. 환율은 전장보다 13.3원 오른 1,466원으로 출발해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470원대를 등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93% 내린 2,468.74로 개장해 2,454.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 조작 판단이 어렵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정,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주의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빵 공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투자 계획과 지원금 등을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절차인 인센티브 조인식은 지난달 27일 존슨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허진수 SPC그룹 사장과 다이애나 밀러 존슨 카운티 경제개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미국 산업 정책을 고려해 추진이 가속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허진수 사장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현지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싱크가 원격 심박 기술에 의한 감시 보험 수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는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와 모니터링 관리 애플리케이션, AI 알고리즘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으로 환자의 실시간 생체 신호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는 싱크가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데이터 기반의 질환 예측, 예방, 치료, 사후 관리를 아우르는 포괄적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 디지털 헬스케어 검진 패키지를 출시해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관세 부과 리스크로 인해서 양 시장이 모두 다 급하게 빠졌는데요. 관세 부과 시작일은 2월 4일부터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새로운 또 소식이 들려올지 여러분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뉴스플로우는 잘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많이 춥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13도까지 또 최저 기온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